반갑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회원 여러분, 김경민의 경영 벙커. 2023년 10월 16일 아침 월요일 7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경영자나 직원이나 월요일 아침이 되면 쉬는 날 다음 날이어서 원래는 더 명쾌하고 즐겁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그렇게 반응되지를 않죠. 이걸 두고 어떤 사람은 우리 몸에도 시차가 필요하다, 시차 적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하는 몸에서 쉬는 몸으로 넘어갈 때, 혹은 쉬는 몸에서 일하는 몸으로 넘어갈 때 시차 적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들이 1시간 빨리 일 모드로 돌아와서 직원들을 즐겁게 맞아준다면 직원들도 월요일 아침을 시작할 때 업무 지역으로 시차 이동 보다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들어오셔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바로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2개 다루겠습니다. 창업 5년 이내 3분의 2가 폐업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창업 기업 5년 뒤 생존율 34%인 거 오늘 제가 직접 이야기했고요. 오늘 B부에서는요. 오늘 A부, B부 두 개 진행하겠습니다. 구글처럼 성과를 내자 2024년 OKR 1년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신주은 센터장님이 나와서 직접 지난 3년 동안의 OKR 컨설팅 현장의 사례, 그리고 현장에서의 질문, 그리고 적용해서 성공할 만한 핵심 포인트 오늘 B부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5년 이내 생존율, 그리고 구글처럼 성과를 내자 오늘 2개 주제 다뤄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기업 생존율, 2023년 창업기업 생존율, 산업별, 업종별, 성별 비즈니스 통계, MVP, 생존을 넘어서 번창으로 어떻게 시장 최적화를 이루어갈 건지 이야기,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한 4가지 거울, 이 순서대로 첫 번째 AV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부유한 책방이나 유튜브 수많은 채널에서 퇴사하고 싶은 직장인, 제가 창업해도 될까요? 창업에 관련된 수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정부에서도 이번 정부, 지난 정부, 지난 정부, 지난 정부에 이르기까지 창업을 촉진하고 자본시장법에서도 창업하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보면 각종 세제 혜택까지 주고 있죠. 가인즈 컨설팅 그룹도 가인즈 벤처스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등록을 해서 창업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맘먹고 지금 현재 기업들을 물색하고 있죠. 이른바 창업의 시대입니다. 게다가 서점가에서도 대기업 퇴사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퇴사 후 창업 비밀 노트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은 창업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창업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당신은 창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대안이 없어서 하는 창업들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창업 러쉬, 창업 열풍이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 사회가 무려 10여 년 정도 이어졌는데 창업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평균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 내가 요만큼 한다면 한 10년 지났는데, 한 5년 지났는데, 경우에 따라서 나 창업한 지 1년 지났는데 어느 만큼 하고 있는 걸까? 나름대로 한번 좀 봐보시죠. 일단 2023년 10월 3일자 연합뉴스 자료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그래픽 뉴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입니다.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을 보니까요. 스웨덴이 가장 높네요. 생존율이니까요. 63.3%이고 미국 50.2%, 영국 38.4%, 한국 33.8%, OECD 평균치 45.4%보다 5년 생존율 낮습니다. 12%가량 낮습니다. 포르투갈보다 살짝 낮고 독일보다 살짝 낮습니다. 그 사이에 있다. 요 정도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OECD 평균도 한 절반 가까이 5년 이내에 망한다. 요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 때문이죠. 업종별 창업 동향을 좀 보니까요. 업종별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로 보니까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2022년, 2023년 상반기 보니까 조금씩 어떻습니까? 창업이 좀 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상반기 중에 65만 개의 사업체가 늘었습니다.
창업 동향을 보니까요. 증가 업종, 반등 업종, 감소 업종이 있습니다. 일단 감소 먼저 보시면 숙박 음식점업이나 교육 서비스업은 감소하는 추세로 이렇게 좀 내려갔고요. 반등하는 추세,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거 있죠? 제조업, 요거 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 창업이 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죠. 기간 산업이니까요. 제조업이 늘면 서비스업도 늘고 유통업도 늘고 지식 서비스업 다 늡니다.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여기 좀 늘어났고 반등했고요. 증가업종, 정보통신, 도소매, 전문 과학기술 늘어나는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 생존율을 간단하게 좀 보면 신생기업 생존율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1년 생존율, 5년 생존율이 있어요. 1년 생존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높은 쪽이 전기, 가스, 증기. 이게 뭐 창업이 어렵지 창업했으면 1년 만에 전기, 가스, 증기가 망하면 엄청나죠. 그러면 안 되겠죠. 제일 높고요. 이어서 보건사회복지 계열 높습니다. 1년 이내 생존율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오른쪽으로 아무래도 갈수록 오른쪽으로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 66.5%, 핸드폰 부품, 전기, 가스, 제조 산업 영역에 있는 신생기업의 생존율이 높은 반면 1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여가, 숙박 산업의 폐업률이 높다. 자, 5년을 보시면 차이가 많죠. 5년을 보시면 50%를 가운데다가 놨을 때에 가장 낮은 업종이 어때요? 예술, 스포츠, 여가,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 이쪽 계열이 이제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과 비슷하게 나오죠. 2022년 12월 기준으로 코시스 통계청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성기업, 소멸기업 매년 창업도 있고 폐업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 두 개의 차이가 사업체가 늘어나냐 줄어드느냐를 보고 있는 건데 신생기업이 이제 100만 개 생깁니다. 2022년 기준으로요. 100만 개 생겼습니다. 소멸기업이 76만 개 소멸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생겨나고 7개는 이제 망한 거죠. 폐업했습니다. 같은 기업은 아니죠. 아무튼 몇 년이 됐든지 간에 소멸이 되고 또 신생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법인이 91.6%, 우리나라 사업체의 90% 이상은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나머지 10% 이하가 법인 사업자인데 신생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폐업은 어떨까요? 폐업 93.8%가 폐업했고 법인도 6.2%.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슷한 비율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9대 1이고 9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령별 창업 및 폐업. 요거 좀 재밌습니다. 보시면 왼쪽이 소멸입니다. 왼쪽이 소멸, 오른쪽이 신생이에요. 자, 2019년과 2020년, 2020년과 2021년 뭐 좀 섞여 있습니다만 데이터가 이제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섞여 있으면 대략적으로 흐름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보시면 소멸과 신생 제일 많은 게 뭐냐면 30대 미만이에요. 20대, 10대 합쳐가지고 30대 미만입니다. 보면 신생도 많고 소멸도 많아요. 대신 신생이 42%고 소멸이 20%니까 어떻습니까? 활발하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60대 이상도 보시면요. 60대 이상도 전체 신생 대비 10%가 60대 이상이에요. 소멸도 전체 소멸의 10%가 60대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창업과 폐업 10%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의 비율이 보시면 50대를 한번 봐보세요. 50대는요, 창업이 신생이 12%, 소멸이 9.8%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생존율로 보면요. 생존율로 보면 어떻습니까? 60대가 신생됐다 그러면 별로 안 망하죠. 1대1이잖아요.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50대, 40대, 30대, 30대 미만. 이렇게 동상 내려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도별, 산업별, 사업체 수 및 매출액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은 일단 7,474조 834억 8,400만 원 전체 매출인 거고요. 종사자 수 현재 2,400만 명, 사업체 수 600만 개 이렇게 이제 2021년까지의 통계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업체 수가 600만 사업체 수의 종사자 수가 2,400만 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0만 명 이상 예, 전체 데이터 이렇게 있고요. 전체 데이터 이렇게 있고 100만 명 이상을 보면 예, 제조업에 우리나라가 420만 명 쭉 내려가서 건설업에게 190만 명, 도매 및 소매업에 360만 명. 그러니까 제조업에 400만 명, 도소매업에 300만 명. 이렇게 360만 명이니까 두 개 합해가지고 이 두 개가 800만 명 정도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30만 명이 운수 및 창고업입니다. 운수와 창고업. 네. 그 다음에 숙박 음식점업이 200만 명. 네, 여기에 있습니다. 200만 명이 숙박과 음식점업에 있고, 그 다음에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이 140만 명, 시설관리, 사업 임대 서비스 130만 명, 교육 서비스업이 160만 명입니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200만 명. 요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업종 분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디 속하십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카페하고 식당하고 창업이 많이 있고 아마 뭐랄까요, 가장 쉽게라고 하면 좀 그렇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창업할 때 생각하는 것이 카페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카페 창업 동향을 보면 이제 행안부 지방 인허가 데이터를 보니까 시도별 커피 전문점 폐업 비중이에요. 폐업 비중이, 폐업 비중하고 창업 비중 비슷하잖아요. 근데 전체 카페의 24%가 경기도에 있고요. 서울에 22%가 있습니다. 두 개 합하면 거의 50% 가까이. 전체 카페의 절반이 서울, 경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카페 최근에 폐업 매장을 좀 보니까 폐업률이 높은 데가 어디냐. 최근 3년간 2016년, 2018년 좀 인 데이터입니다만 제주도가 좀 높았어요. 3년 미만 폐업이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제주도의 카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 62.8%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이쪽에 있습니다. 서울 이만큼 있습니다. 절반 정도. 3년 미만 폐업이 절반 정도. 다른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폐업 매장의 영업기간을 보면 전체에 3년 미만 비중이 절반 이상이 폐업이고요. 1년 미만도 어떻습니까? 20%나 됩니다. 카페 전체 10개 중에 2개가 1년 미만에 폐업합니다. 제가 합정동에 있는데 합정동, 연남동, 홍대, 합정, 홍대, 상수, 연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상권이 하나로 뭉쳤죠. 제가 보는 직관에서는요, 1년도 안 돼서 망하는 집들이 글쎄요, 서너 집 걸러 한 집 정도가 카페가 제가 보는 경험으로는 여긴 더 치열하니까 그 정도 됩니다만 전국 데이터로 봤을 때 1년 이내가 20%, 3년 이내가 50%, 요 정도로 굉장히 이제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휴게 음식점, 카페를 포함해서 휴게 음식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폐업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있다. 카페가 그렇고요. 식당 그렇고. 문화 관련 업종인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노래방, 비디오, 숙박, 여행, 영화, 음악, 게임 이거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PC방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그래서 창업업체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폐업업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데이터를 좀 본 거고요. 일반적으로 문화 관련 노래방, 비디오, 숙박, 여행, 영화, 음악 관련된 것도 폐업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를 보니까 폐업 고려 중이다 33.0%. 2022년 자영업자 상반기 실적입니다. 작년 상반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니까 최근 자료인 거죠. 폐업 고려하는 이유를 보니까 영업실적 때문입니다. 영업실적 때문에. 장사가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죠.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장사가 잘 돼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특별한 대안이 없다. 코로나 이후 기대하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잖아요.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주요 폐업 이유를 보니까 40.9%가 영업과 마케팅에 실패했다. 매출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도 39.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창업을 해서 고객을 타겟팅하고 그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고 또 사랑받고 점점점 성장하지만 기업은 언제까지 운영합니까? 네, 망할 때까지 기업은 운영을 하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짐 콜린스가 쓴 굉장히 그 유명한 책이 굿 투 그레이트,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에 나와 있는 100년 이상 생존했던 기업들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더라. 이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뭐 20세기 최고의 경영서다 이렇게 불리우면서 사랑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책이 출간된 지 10년 내에 그 책에서 예를 들었던 수많은 기업들, 약 30% 이상 기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짐 콜린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기업들, 이 기업은 이래서 잘 됐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망하는 거냐. 그래서 짐 콜린스가 또 책을 썼어요. 참 뭐 잘해서도 책 쓰고 잘 못해서도 책 쓰고 좋죠. 근데 이제 그 책 제목이 이제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How the Mighty Fall이에요. 위대한 기업은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이제 위대한 기업들, 우리 이렇게라도 되면 좋겠어요. 이 정점이라도 찍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찍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래도 인사이트가 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1단계,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100인 이하 기업들 많이 만나고요. 이번 주에도 20명, 30명, 50명, 뭐 100 몇 명 많이 만날 겁니다. 물론 뭐 1000명 이상 된 기업도 이번 주에 일정이 있습니다만, 다 있습니다만, 이게 자만심이 빠지는 것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해야 될 요소가 너무너무나 많은데 가보면 우리는 상품에 문제 없습니다. 잘 됩니다. 고객이 아직 팔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대기업이 밀고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있어요. 내가 더 개선할 영역이 있지만 그 개선에 대해서 내가 좋아해주는 고객만 바라보고 비고객이나 혹은 경쟁자들을 찾아가고 있는 고객들을 만나보지 않은 채 이 정도면 됐다라고 눌러 앉는 경우 꽤 있어요. 이 자만심, 글쎄 나 자만심이라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아, 그 순간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칙을 깨는 단계, 그리고 위험을 간과하는 단계, 그리고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가 되었다. 그래서 몰락의 5단계를 걷지 않기 위해서, 번창하기 위해서 애자일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작은 기업의 사례를 들기 위해서 제가 가인즈 캠퍼스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만, 생존을 넘어서 번창으로, 이 책이 훨씬 더 언더백 기업 여러분들에게는 더 적절할 겁니다. 치열한 비즈니스에서 살아남는 기업의 전략은 무엇인가. 그래서 자,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창업을 하면 반드시 5단계를 거친다라고 하는 것이 작은 기업들, 스타트업 단계에 있는 기업들 혹은 언더백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창업이에요. 시장의 기회를 본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 제품과 시장을 최적화하는 단계가 있어요. 요게 검증이 되면 생존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의 매출과 이번 달의 매출, 다음 달의 매출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는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예상 매출이 있는 단계예요. 이게 제품 시장 최적화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진출 최적화에 동그라미 쳐놨죠. 이게 피보팅이에요. 피보팅입니다. 전환을 하는 겁니다. 기존 고객들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전환해야 될 우리의 변화는 무엇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증가하지 않으면 그냥 소소한 단계에서 참 어렵습니다. 이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시장 진출 최적화, 지난 9월 달이었죠. 9월 달 우리 마케팅 MBA 할 때에 Product and Market Fit, PMF라고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를 모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렸죠. 시장과 제품을 피팅하는 것, 시장 제품 최적화 영상을 꼭 여러분들이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고객과 소통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동할 건지 제가 오늘 또 사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산업 카테고리 챔피언으로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장을 해가는 겁니다. 영역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제품 시장 최적화의 핵심은 고객에 당면한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들이 제품을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나는 비즈니스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자, 등이 간지러워요. 이런 막대기 하나 있으면 됩니다.
등이 간지러우면 이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아니 돈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500원 받을 겁니까? 1000원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동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끝이 좀 꺾어졌으면 좋겠어요. 꺾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내가 직접 활용할 거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드려야 돼. 그래서 좀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어디다가 자꾸 놔두니까 잊어버려요. 그리고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벽에다 걸어 놓을 수 있도록 구멍도 좀 만들어 주는 거고. 아, 이렇게 좀 요 효자손이라는 네이밍도 해가지고 선물할 때 효자손이에요. 할아버지 간지러울 때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능은 여기서 구현이 되지만 이것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 고객이 요청하는 것을 피팅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MVP라고 불러요. MVP의 개념은 Minimum Viable Product로 시작했습니다만 요즘은 Most Viable Product라는 개념으로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통상 우리가 단일 제품으로서 가능한가 요렇게 가는 거 요것을 우리가 MVP 설명할 때 저도 종종 써요. 요렇게 가는 것보다는 요렇게 가는 게 좋죠. 좀 더 낫죠.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최적화할 때는 뭐냐면 단일 제품으로서 기능하면서 페인 포인트를 해소하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게 자동차예요. 그런데 퀵보드 주면 안 되죠. 고객이 원하는 게 자동차예요. 그런데 자전거 주면 안 되죠. 고객이 원하는 게 자동차면 자동차로서의 최소 기능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빨간색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뒤에 이렇게 백밀러도 달고 앞에 라이트도 있고 뒤에 이렇게 안전바도 좀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비 오니까 자꾸 안 되니까 물건도 비에 젖지 않도록 안에다가 담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점점 개선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회사의 제품이 시장에 출시가 됐어요. 일부 고객들이 좋아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이 제품으로 계속 가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피보팅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포스의 사례 여러분들 종종 아실 겁니다. 토니 셰이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만 굉장히 이렇게 신발을 파는 비즈니스, 온라인상에서 신발을 파는 구조로 바뀌었죠. 미니멈 접근입니다. 이메일로 카탈로그를 보내주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메일로 카탈로그를 보고 그걸로 물건을 샀습니다. 신발을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게 어떻게 할까? 매장에서 진열되는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도 보여주자. 매장 진열하는 느낌으로 온라인상에서 보여주자.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보게 해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고객들이 보니까 매장에서 진열한 느낌보다는 착장샷을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착장샷을 많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포스의 웹사이트가 또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반품도 하고 싶어요.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거에 대한 불안함은 돌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료 반품, 언제든지 반품, 그 다음에 바로 직원들이 전화받고 이런 구조를 점점점 이동해 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자포스, 아마존이 인수해가지고 자포스의 문화를 오히려 아마존이 배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머스트의 접근입니다. 에어비앤비도 비슷합니다. 매트리스 팔자입니다. 매트리스 팔자입니다. 베드 앤 브렉퍼스트, 매트리스 팔고 아침 식사 주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 에어비앤비, 우리 집 근처에 갈 만한 곳들을 말할 수 있게 해주자. 호스트들이. 그러다가 어때요? 컨퍼런스를 참석하거나 컨퍼런스 참여한 게스트들이 여러 명이 있다면 거실에 모여서 우리 모임도 해요. 저녁 10시에 우리 호스트 데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설명도 해주고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어때요?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낯선 사람들과의 신선한 만남을 촉진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점점 발전했죠.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어때요? 에어비앤비가 여행 사이트가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여행 비디오로 보여주고 이렇게 점점점 이동을 해갔어요. 스포티파이는 어떻습니까? 대용량 MP3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프리미엄 제도로 지속적인 라이센스 계약하면서 신규 상품으로 현재 3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는 사이트가 됐죠. 아마존은 어떻습니까? 웹사이트형 카탈로그를 초기 아마존 사이트였어요. 그러다가 더 많은 서적과 다양한 장르를 올리면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편한 검색 기능을 넣어주고 작가, 장르, 키워드별 검색 기능과 브라우저 만들어줬어요. 그러다가 고객 맞춤형, 관심 작가, 장르 이런 게 뜨면 맞춤형 알림을 적어줬죠. 그래서 아마존 플라이휠, 그 유명한 아마존 플라이휠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다가 생활용품,
그리고 지금은 핵폭탄을 빼고 다 판다. 다 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이용하고 있는 드롭박스도 어떻습니까? 웹 기반 서비스에서 멀티미디어를 스트리밍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실시간 링크를 공유하는 서비스로 대용량 웹 클라우드 서비스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창업한 지 3년 만에 50%가 폐업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시골 지역에 가서 지방에 좀 많이 내려가서요. 이게 일종의 패턴이어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좀 이렇게 처음에는요, 참 호기롭게 참 멋있게 만들어요. 매장도 멋있게 만들고, 공장도 가보면 멋있게 만들고 다 그래요. 다 가보면요, 뭐가 문제입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요, 돈 엄청 들여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곳곳에 관리 안 된 증거들이 보여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왜? 돈 쓰면 되니까. 남이 와서 해주니까. 유지는 어때요?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남이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창업의 실력은 언제냐? 3년 지나서입니다. 최초 3년 동안에는 우리 제품이 고객한테 딱 제시를 했을 때 좋아해 주는구나 검증받는 게 3년이에요. 3년 이후부터는 뭔지 아세요? 버티는 능력입니다. 버티면서 어떻게 시장 최적화를 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3년 지나면 트렌드가 바뀌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경쟁자들이 와서 내 걸 카피하기도 하고 나보다 더 좋은 걸 내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때 내 온 리스크, 나의 자체의 실력으로 얼마나 그것을 피보팅 해내느냐. 방금 보여드렸던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들 외에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 현재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다. 유튜브 처음에 페이스북 비슷했어요. 인스타그램 비슷했어요. 근데 다 빼고 지금 영상만 남겼고, 그 다음에 또 추가하고 있죠. 쇼핑몰 추가하고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3년을 초과해가지고 계속해서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느냐의 여부입니다. 3년을 초과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한 3년, 아니요, 3년도 길어요. 그 사이사이에 뭔가 피보팅을 해서 3년 전의 나의 서비스와 지금의 나의 서비스, 3년 후의 나의 서비스 30% 이상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컨설팅 매뉴얼에서 한두 장 가져왔습니다. 시장 가설과 관련된 페인 포인트를 내가 식별하고 있습니까? 해당 페인 포인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머스트 기능은 무엇입니까? 참고하시고요. 실패하는 비즈니스에는 이유가 있다. 이용 교수님, 전상길 교수님이 나와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죠. 경영자가 봐야 될 4가지의 거울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는 가치 생성 거울을 봐야 된다. 타깃이 되는 고객들에게 줄 가치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고객 관계 모델, 고객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모델입니다. 우리 기업이 돈을 어디서 벌고 있는지,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비용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구조를,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선순환 구조는 가치 생성 모델, 고객 관계 모델, 그리고 수익성 모델, 그리고 비용 모델이다. 이게 수익입니다. 수익이고 비용입니다. 오타입니다. 그렇게 유기적인 구조를 잘 만들어서 선순환으로 가야 된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돌면 악순환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가치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장사 안 되면 뭐부터 봅니까? 비용부터 보죠. 비용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수익 구조 조정하죠. 그리고 이제 고객을 만나고 가치가 이렇게 됩니다. 새롭게 또 마케팅하고, 그렇죠. 반대입니다. 가치, 고객, 수익, 비용. 이렇게 순서가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오길비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드리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천하의 명품도 고객에게 팔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걸 아는 배우자와 같다. 이 배우자라 하니까 약간 긴장되네요. 당신의 모든 걸 아는 배우자와 같다. 마케팅의 아버지 데이비드 오길브가 해준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창업 5년 내 생존율 30%밖에 안 되고요. 3년 내에 50% 이상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장 진입을 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피보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회사 운영 전략 좀 세우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곳 없나? 응? 가엔지 캠퍼스?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아,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